성우를 향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 뵙게 됐는데요. 2023년 개묘년 첫 시험의 스타트는 EBS 28기 시험으로 끊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러분들 연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제 나름대로의 간략한 가이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기에 조그마한 상상의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본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1인 다큐멘터리 해설물이 남녀 공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죠. EBS는 교육 공영방송답게 인문, 역사, 자연, 문화, 경제, 휴먼 다양한 종류의 고품격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분위기의 뉘앙스에 맞는 이 내레이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정보를 전해주고 때로는 감동을 전해주기 때문에 가장 내추럴하면서도 편안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이기 때문에 어떠한 포인트를 좀 잡아주는 지적인 면도 필요하겠죠. 자, 먼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내레이터로서 이 대자연의 신비, 바다 생물의 25%가 사는 이 산호군락의 신비를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끌고 안내하고 소개해 준다라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겠죠. 내추럴하면서도 지적이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 그건 곧 가장 여러분들의 편안한 목소리로 잔잔하게 내레이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바닷속 신비가 펼쳐질까요? 그거에 대한 나레이터로서의 궁금증과 호기심, 이런 걸 듬뿍 안고 편안하게 내레이션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저 면적의 1%도 안 되지만 바다 생물의 25%가 사는 곳, 산호군락입니다. 이 내레이션의 주제, 그리고 어디를 살펴볼 건지 정확하게 첫 문장에 제시하고 있죠. 3, 4m 깊이의 얕은 곳이라 햇빛이 잘 듭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는 문장 하나하나가 곧 거기에 맞는 아주 정성 들인 화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쭉쭉 읽어내는 게 아니라 문장에 걸맞는 화면이 무엇일지를 꼭 상상하면서 이 바닷속 신비를 느끼면서 내레이션을 해주시죠. 햇빛이 잘 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산호가 있죠. 산호가 있는 곳, 산호군락이라는 걸 분명하게 좀 찝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먹이도 많고 숨을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색깔의 물고기들로 늘 북적거리죠. 먹이도 많고 숨을 곳도 많고 다양한 동식물 그리고 물고기들이 북적거리죠. 하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과연 바닷속 밑에 산호군락에는 어떠한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같이 편안한 여행 안내자로서 이 대자연의 정보를 친근한 목소리로 전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의 편안한 목소리,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를 분명히 조금 더 지적으로 찝어주는 센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구성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요. 인문, 역사, 자연, 문화, 어떤 넓은 테두리 안에서 지금 2번 같은 B번 구성 다큐멘터리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특이한 반려동물 전성시대에 걸맞게 이 반려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고군분투하는 이 이웃들의 모습을 마치 브이로그 찍듯이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자연 다큐멘터리보다는 조금 더 텐션을 경쾌하게, 리드미컬하게, 너무 예능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애정과 친근함을 담아서 표현을 해주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아침, 달콤한 늦잠을 택하는 이들과 달리 반려가족을 위해 조금 더 빠른 하루를 시작하는 이가 있습니다. 뭔가 흥미를 유발해야죠. 반려가족을 위해 조금 더 빠른 하루,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 이빨 한번 닦으려면 포복 자세는 필수. 이러다 지각하는 건 아닐까요? 뭔가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것보다 덜하지 않은 아침마다 전쟁을 벌이는 이 반려가족의 진짜 어떻게 보면 분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여느 직장인처럼 출근 지옥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두 녀석을 생각하면 없던 힘도 절로 생겨납니다. 따뜻한 우리 가족들의 독특한 이웃을 소개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따뜻하고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내레이션 해주시고요. 단 하나, 구성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착해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이라든가 하루 일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을 마치 브이로그로 보내드리는 듯한 현장감, 생생함을 조금 더 잊지 않으신다면 재미있는 내레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BS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다양한 다큐멘터리에 대한 내레이션 능력, 그건 꼭 기계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글의 분위기와 뉘앙스를 파악하시면서 그거에 걸맞는 정보면 정보, 아니면 신비면 신비,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런 걸 조금 느끼면서 가장 편안하게,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내레이션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남녀 순으로 간략하게 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남녀 공이 유아 캐릭터 연기입니다. 유아 캐릭터 연기인데 아직 유아들은 뭐예요? 인격이 뭐 성숙되다거나 완성됐다거나 그렇진 않죠. 조금 장난기 어린, 조금은 뭔가 스스로 좀 설레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멍청하거나 뭔가 아주 밉게 표현한다기보다는 귀엽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자 먼저 볼까요? 유아 캐릭터 역시 애니메이션 대사인데요. 짓궂고, 여기에 벌써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짓궂고 개구쟁이인 소년이고요. 엉뚱한 면이 있고, 자,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가 자신의 여행 경험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인기를 끌게 되자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일상을 담은 채널을 만들게 된다. 이거는 뭔가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나고 질시도 나고, 그래서 제가 하면 나도 한다 라는 듯한 마음으로 한 거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친절하고 멋진 로기입니다. 조금 그 연령대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대 초반이라든가 조금만 더 어리게 잡아주시면 되고, 여자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언제나 친절하고 멋진 로기입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봐요. 어떨까요? 조금 우쭐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고 싶은, 밉지 않은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저는 이제 모든 일을 마쳤고 집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모든 일을 마쳤고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 밥을 먹고 몇 시에 잘 겁니다. 이러면 그게 유튜브로서, 어떤 콘텐츠로서 내용이 재미있나요? 결코 재미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친구에 대한 시선, 좀 시기, 질투, 나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과연 앞날이 어떻게 될지 글쎄요. 조금은
스스로는 만족한 웃음을 잊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조금은 의아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됐어! 이제 나도 엄청난 스타가 되겠지? 뭔가 이제 다 된 것처럼 김칫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아이다운 설렘과 들뜸을 밉지 않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한술 더 뜹니다. 이제 오버하는 거죠. 이러다 내가 윈디보다 유명해지면 어쩌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친구들이 나랑 같이 사진 찍자고 막 몰려드는 거 아니야? 혼자 후끈 달아올리면서 기분 좋은 백일목,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딱 봤을 때 그렇게 성공적으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다운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짓궂고 개구장이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조금 치기 어린 마음을 재밌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여자분들도 역시 유아 캐릭터 볼까요? 호기심이 많고 에너지가 넘치는 소녀고 항상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최신 전자제품을 능숙히 사용하고 이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똑소리 나는 아이. 정말 말 그대로 찰떡 같은 당참, 영민함이 있는 아이겠죠. 역시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당차고 그리고 지적 능력도 있고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재미가 없겠죠. 아이 특유의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우쭐대는 그런 마음을 밉지 않게 살짝 첨가시켜주면 아이다운 순수함이 오히려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 있게 한번 말해볼까요? 이건 3D 음식 프린터야. 플라스틱 물건이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주는 기계지. 메뉴를 고른 다음에 필요한 재료를 전부 여기에 넣으면 돼. 그럼 끝! 자, 여기까지 아이들한테 이 음식 프린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감정이 뭘까요? 아이다운 뽐냄, 우쭐하고 싶은 마음, 조금은 더 뻐기는 마음 이런 거를 살짝 귀엽게 에너제틱한 소녀답게 살짝 가미시켜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됐다! 노트와 할의 맛있는 강아지 식당에 오신 걸 모두 환영합니다. 밝고 긍정적으로 에너제틱하게 손님들을 맞아주시고요. 저 치와와 엄청 배고픈 것 같아. 와, 내 아이디어가 성공하다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에 들뜨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빨리 아빠한테 3D 음식 프린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고 싶다.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하잖아. 스크래치, 너도 좋지? 여자분들이 이런 유아 캐릭터를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 저는 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생해야 돼요. 탱탱해야 됩니다. 텐션이 있어야 되겠죠. 유아 캐릭터 호기심 많고 에너제틱하고 그리고 똑소리 나는 아이기 때문에 장난기 어린 설렘과 함께 정말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그리고 정말 잘 될 것 같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박 웃음을 지어주신다면 정말 귀엽고 매력있는 유아 캐릭터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 남자, 여자, 02, 20대 캐릭터입니다. 소방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같은 작품에서 출제가 된 것 같은데요. 남자부터 한번 볼게요. 남자는 20대 캐릭터고요. 친절하고 다정하며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지 못할 정도로 솔직하고 대담하다. 희생정신이 투철한 편이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자,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결정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초능력이 있다고 우쭐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겠죠. 뻐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조용조용하게 그 초능력을 숨기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다정다감하고 조금은 감성적인 느낌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레이션을 한번 볼까요? 나에겐 작은 비밀이 있다. 어떻게 보면 작품의 첫 시작, 뭔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를 본다는 것. 내가 소방관이 되려는 건 이 능력이 도움이 될 거란 막연한 기대도 있지만 내가 처음 이 능력을 알게 된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사람. 그 사람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소방관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구해준 그 소방관. 자기 자신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소방관이 꿈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 거는 정말 내 어린 시절에 멋진 인상을 남겨준 그 멋진 나의 영웅, 소방관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어떤 성격의 캐릭터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전형적인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신뢰 깊고 사려감 있는 주인공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후반부부터는 뭔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주인공에게 뭔가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갑작스러운 시민 한 사람이 심정지를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 당황하거나 낯설어하지 말고 주인공답게 냉철하게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이죠. 버스에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달려가 받으며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눕힌 뒤에 숨 쉬는지 들여다보고 심정지, 큰일 났어. 버스 기사님에게 말하죠. 심정지예요. 심정지라고요. 기사님, 빨리 병원으로 가주세요. 자, 여기서 할 때 너무 진짜 막 두서없이 막 부산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누구한테 냉철하게 침착하게 부탁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눕히고 의식을 살피고 그리고 버스 기사한테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를 도와달라고 명확하게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죠. 혹시 이 아저씨 언제 탔는지 기억하세요? 물어봤는데 두 정거장 전에 탄 것 같은데? 말을 들었겠죠. 두 정거장이면 정거장 간격이 보통 1, 2분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을 거야. 그 급박한 와중에도 이 언제 정류장을 탔는지 그리고 두 정거장이면 시간상으로 4분 그리고 이런 심정지가 됐을 때 골든타임 5분을 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저씨는 충분히 지금 해도 살릴 수 있어. 뭔가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부터는 거침없이 심폐소생술 호흡하면서 속마음으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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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나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앞부분은 정말 주인공답게 조금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면 되고 중간 후반부터 심폐소생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너무 무슨 모든 걸 불난 것처럼 그러지 말고 침착하게 주인공답게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이분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가망성은 어느 정도인지 빨리 하는 그런 냉철한 판단력도 좀 보여준다면 멋진 캐릭터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여자분들도 20대 캐릭터인데 아마 역시 미래의 소방관을 꿈꾸는 소녀 그리고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있으면서 강한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육상 국가대표 특채로 선출된 적이 있고요. 신체 능력이 좋고 똑똑하다. 어떻게 보면 남자 캐릭터 3번 그 남자 20대 캐릭터의 그 파트너가 되는 어떤 여자 주인공 같은 당참과 그리고 때로는 좀 왈가닥까지 같은 기질도 좀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 잘난 체하고 도도하고 약간의 밉지 않은 새침함 같은 거를 살짝 넣어줘도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놀라는 거죠. 야, 뭐라고?
너 지금 어디 가? 그 다음에 투덜거리셔야 됩니다. 아유, 세 팀이 에이스라더니 뭐야 이게. 한 놈은 사라지고 한 놈은 찾고 있고. 너 현장 이탈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라? 지금 빨리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셋 다 혼난단 말이야. 요 앞부분. 정말 잘났고 신체 능력 우수하고 지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한마디로 잘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너무 투덜거리는 듯한 느낌을 내주셔야지,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막 울 듯하게 하는 거는 조금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투덜투덜, 아유 내가 너희들을 믿고 이래야 되니 하면서 조금 약간의 좀 밉지 않게 퉁주면서 상대방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탈한 동료를 찾았는데 현장으로 들어가려는 동료를 말리며, 여기서부터는 뭔가 진짜 이 사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잠깐! 거기 불씨! 불씨를 봐. 뭔가 얘 나름대로의 뭐예요? 어떤 위험의 촉이 발동된 거죠. 아니 왜 그래? 빨리 들어가자고. 안에 산소가 부족해서 불씨가 꺼지고 있는 거야. 게다가 마르지 않은 페인트, 화재 현장에서 날아오는 불씨, 계속 말줄임표 점점점이 있죠. 밀폐된 공간, 근처에 가스. 만약 안에 들어갔다가 불이 나기라도 하면 요 부분은 정말 주인공으로서 왈가닥이만이 아니라 명석한 판단력, 그리고 예리한 추리, 그리고 상황 판단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예리한 눈매, 요런 게 지금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어줍지 않게 그냥 주변 보고 들어가자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 캐릭터는 뭔가 위험을 감지한 거죠. 주인공답게. 그 다음에 마지막 리더답게 명령을 내리죠. 움직이지 말고 일단 기다려.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당찬 리더십과 화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20대 캐릭터도 소방관을 꿈꾸는 소녀로서 정말 강한 성격도 지녔고, 앞부분에 동료들을 약간 괄시하는, 믿지 않게 괄시하는, 투덜거리는 이런 약간의 도도함, 까칠함, 이런 것도 좀 보여주셔야 되고, 중반부부터 이 캐릭터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누구도 그냥 쉽게 간과하기 쉬운 위험을 알아차리고, 나름대로 계속 머리 회전과 두뇌 회전을 속에서 사고의 위험을 그리고 미리 간파하는 그런 냉철함과 명밀함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에 움직이지 말고 일단 기다려 이런 거 할 때 당찬 카리스마를 보여주신다면 매력적인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남녀 공이 중장년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4번 캐릭터를 보면서, 남자 4번 캐릭터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고요. 반대로 여자 4번 이 할머니 캐릭터를 보면서는 정말 우스꽝스러운, 뭔가 코믹한 이미지를 저는 느꼈습니다. 자, 남자 4번부터 한번 볼까요? 중장년 캐릭터인데요. 좀비가 된 딸을 잡기 위해 무장 군인이 방문 앞까지 쳐들어온 상황입니다. 군인은 빨리 문을 열라고 독촉하고, 아빠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 함께 좀비가 되기로 결심하는 장면입니다. 자, 절대절명의 이 좀비물에서 한 번 좀비가 된 사람은 말 그대로 감염이 된 거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딸이건 부모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아버지는 정말 마음에 슬픔을 안고 이 딸이 된 좀비를 군인한테 넘겨주고 자신이 사느냐, 아니면 자신도 이 딸아이와 같은 길을 가느냐, 그러한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이 아버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딸을 따라가는 거죠. 자, 딸과 마주보고 앉아서, 수아야, 아빠가
아빠가 수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빠는 절대로 수아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좀비가 돼서 정말 이상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이 애처로운 딸을 아버지는 버릴 수 없는 거죠. 버리지 않을 거야. 네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아빠한테 올래? 오히려 이 좀비가 된 딸을 안심시키고 다독이는 그런 부정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빠를 물어. 수아야 하면서 아빠를 무는 게 괜찮아. 아빠도 너랑 같이 가고 싶어. 물어. 하지만 이 좀비가 된 수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흔들어서 거부하죠. 하지만 아빠는 절대 이 수아를 혼자 내버려 둘 생각이 없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어서 아빠를 물어. 수아야 괜찮아. 자, 금방 같이 가자. 얼른. 괜찮아. 그래야 아빠가 평생 수아 옆에 있는 거야. 하면서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정말 이 정도 되면 뭔가 눈시울이 뭉클해지면서 좀비가 된 딸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가슴 뭉클한 이 부성애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오히려 강하게 어서 물어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이 수아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아빠가 절대 버리지 않고 옆에 있을 거야. 위로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정말 더 슬픔이 따뜻하게 표현할 때 그 뭉클한 슬픔이 시청자한테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딸이 고민 끝에 뭅니다. 물리는 호흡. 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아버지도 물렸으니 감염이 됐죠. 그 순간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눈 속에 누가 떠오를까요? 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엄마가 떠오르겠죠. 미안해요, 엄마. 이 불효자식 용서하지 마세요. 그리고 괴로워하는 호흡. 자, 뭔가 물렸으니까 이제 좀비로 변하는 그런 아픈 호흡을 내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수아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딸에 대한 절절한 부성을 보여주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속에 정말 마지막 울음을 터뜨리는 감동적인 단문으로 연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 부산행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 작품과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좀비가 된 딸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비록 얼굴은 흉측하게 좀비로 변했지만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의 눈에는 그 아이는 정말 유치원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자기가 계속 안고 보듬었던 아주 이쁜 수아의 모습으로 영영 남을 겁니다. 그래서 수아를 결코 홀로 이 좀비들한테 홀로 놔두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보듬고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수아를 오히려 안온하게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다독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감동적으로 연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리고 난 다음에는 진짜 이제는 아버지 입장이 아니라 본인도 아들 입장으로 정말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한테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그렇지만 수아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처절한 슬픔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 4번 중장년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남자 4번과는 저는 조금 느낌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효자손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할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는 타입이고요. 약간 좀 더 억세면서도 좀 왈가닥 같은 느낌도 있죠. 키가 상당히 작아서 주로 점프를 해서 효자손을 휘두르는 공격을 한다.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약간의 뭐랄까 아주 작은 할머니면서도 공중부양을 하면서 이소룡같이 때로는 공격하는
독특한 코믹한 할머니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재밌게 표현, 엉뚱하게, 그리고 코믹하게 표현한다.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넋놓고 있는 아들에게 문제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야, 너 뭐하냐? 뭐 왜 그래? 어디 문제가 무엇이길래 넋을 놓고 있어? 하면서 거침없이 말하는 거죠. 뭔가 정말 막 문제를 심각하게 풀고 있는데 탁! 낚아채듯이 문제를 읽으면서 좀비가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건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서 쓰는 거죠. 좀비들 뚝배기를 깨버린다. 이게 정답이야, 정답. 뭔가 좀 엉뚱한 할머니로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리얼한 할머니도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코믹하고, 때로는 뭐 욕쟁이 같은 할머니 같은 분위기를 좀 더 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헐랭이 할머니, 꼬부랑 할머니, 이런 느낌으로 다양하게 한번 변주를 해보시죠. 발음이 조금은 할머니 같이 약간 좀 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이게 정답이야. 좀비들 뚝배기를 깨버린다. 정답치고는 너무 당연하면서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 다음부터 상상 속에서 좀비들이 다가오는 걸 보고 말 그대로 여러분 이제는 상상하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인과관계에 의해서만 생각지 마시고 이렇게 말했다가 말 그대로 할머니의 상상 속에서 좀비와 싸우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상상 속에서 좀비들이 팍 그렇게 다가옵니다. 상상 속에서 할머니는 비장의 무기, 뭐가 있어요? 효자손이 있죠? 절대 쫄지 않습니다. 겁먹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하면서 멋지게 효자손을 꺼내고 하타 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공중부양을 하는 거죠. 점프가 주 특기입니다. 자, 공중부양을 해서 공중에서 효자손으로 좀비들을 공격하는 거죠. 정말 화려한 묘기에 가까운 이소룡 스타일의 공격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뼈 하면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코믹하게 할머니 이소룡 같은 느낌으로 딱 상상 속에서니까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좀비들을 향해서 진짜 3단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효자손이 떨어졌구나. 이거 어쩌니? 하면서 상상 속에서 좀비한테 물리는 상상이 이어집니다. 자, 사람이 좀비한테 물리면 한 명한테만 물릴까요? 뭔가 물리면 많은 좀비들이 나도 뜯자 하면서 막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 조금 상상이 되는데요. 그게 어떨까요? 정말 악몽 같고 무섭기 그지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상상입니다. 그만두지 못해 하면서 마치 진짜 악몽을 꾸듯이 살려줘 이런 느낌으로 상상의 끝을 장식해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이제는 상상에서 그 멋진 이소룡 할머니 같은 그런 거는 있지 않죠. 아유, 야야야, 이건 너무 위험해서 못 써. 그냥 집문을 걸어 잠그고 꼼짝 않고 있어야 하면. 어때요? 초반, 중반과는 달리 너무나 꼬리를 내리는 할머니, 삐리릭 떨어지는 그런 할머니를 보여준다면 이거 굉장히 코믹하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너무 이게 보면은 이런 할머니 연기를 너무 이렇게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게 인생의 어떤 막 곰삭은 삶의 깊이를 드러내는 할머니라기보다는 조금 코믹하고 때로는 우악스러우면서 때로는 허풍도 있고 때로는 겁 많아서 그냥 고개를 숙이는 이런 장난기 어린 할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생동감 있고 또 개성 있는 캐릭터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상상을 한번 해보시고 즐겁게 연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한번 1번, 2번, 3번, 4번 내레이션, 유아 캐릭터, 20대 캐릭터, 40대 중장년 캐릭터까지 짧은 시간에 한번 가이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접목시켜서 멋진 작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시작하기 전에 그 인사말 그리고 파일 제목도 틀림없이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여러분들만의 멋진 작품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화이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